안녕하십니까. 저는 데이터 솔루션에 근무하는 정성훈 상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리아 플러스 스태티스틱 텍스트 어널리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살펴볼 내용은 첫 번째 텍스트 어널리틱의 개요, 두 번째 단어 빈도 분석 이론 및 실습, 세 번째 연관성 분석 이론 및 실습, 네 번째 정의사전 사용법, 다섯 번째 텍스트 벡터 클러스터링 이론 및 실습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텍스트 분석의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분석이란 구조화되지 않은 텍스트 데이터를 의미 있는 데이터의 형태로 변환하고 변환된 데이터에서 패턴 및 추세 추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까지 이어지는 분석 프로세스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 의견, 제품 리뷰 등 구조화되지 않은 텍스트 데이터를 의미 있는 데이터로 변환하고 빈도 분석, 감성 분석 등을 통해 텍스트 데이터의 정보를 얻고 의사결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분석의 활용을 통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핵심 정보를 손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SNS와 뉴스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회 트렌드 분석, 고객의 피드백 분석을 통한 고객 관리, 콘텐츠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텍스트 분석에는 다양한 통계 지식과 단어 분류, 시각화까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문장을 분석할 때 단어들을 토큰화하여 분류, 불용어 제거, 단어 간의 관계성 분석, 그리고 원하는 형태로의 시각화까지 많은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빈도 분석입니다. 빈도 분석은 형태소 분석을 통해 전처리된 각 명사 단어가 현재 문서에서 얼마나 출현하는지 그 빈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빈도 분석은 TF, 즉 텀 프리퀀시를 이용해 구합니다. 여기에서 텀 프리퀀시란 특정한 단어가 문서 내에서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수식으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키워드 분석입니다. 키워드 분석은 TF, IDF, 즉 Term Frequency, Inverse Document Frequency를 이용해 구하게 됩니다. TF, IDF에서 IDF는 문서 빈도, 즉 DF의 역수입니다. 문서군에서 문서의 개수를 해당 단어가 포함된 문서의 개수로 나누어 주면 되는데요. IDF 값은 문서군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원자라는 낱말은 일반적인 문서들에서는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IDF 값이 높아지고 문서의 핵심어가 될 수 있겠지만 화학과 관련된 문서에서는 원자라는 단어는 흔히 나올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가중치가 낮아지고 따라서 핵심어가 되지 않은 경우가 생깁니다. 여기에서 DF, 즉 Document Frequency는 전체 문서 내에서 특정한 단어의 출현 문서의 빈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DF 값이 클수록 흔히 나오는 단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IDF 값은 Inverse Document Frequency로 DF 값의 역변환 값으로 전체 문서 내에서 특정 단어의 출현 문서의 빈도의 역수값으로 IDF 값이 높은 단어가 문서 내의 핵심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IDF를 나타내는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역변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TF, IDF는 Term Frequency, Inverse Document Frequency로 TF 값과 IDF 값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체 문서 집합 내에서 특정한 단어가 특정한 문서 내의 중요도를 표현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키워드 분석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척도로서 TF, IDF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빈도 분석, 키워드 분석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예제는 2016년 미국 대선 분석에 대한 결과인데요. 당시 두 명의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이 대선을 위한 여러 가지 연설문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어들을 카운트해 본 것이고, 왼쪽에 있는 것은 TF 기반의 빈도 분석입니다. 트럼프는 테러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고 133번을 사용했고, immigration을 78번, job을 78번, tax를 53번, gun 13번, education 13번, health를 8번 사용했습니다. 반면에 힐러리 클린턴은 gun을 250번, health를 150번, tax를 83번, immigration을 80번, education을 53번, foreign을 53번, 배트를 28번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는 테러와의 전쟁, 또 혹은 이 이민자들이 직업과 관련된 세금, 이런 것을 이제 주로 많이 언급을 했다면, 클린턴은 총기와 관련된 내용, 헬스, 의료보험이죠. 의료보험과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많이 했고, 역시 마찬가지로 세금, 이미그레이션 순서로 얘기를 진행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TF, IDF 기반의 키워드 분석입니다. 실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 테러나 건이지만, 실제 이 주제어들은 트럼프는 주로 illegal, interviewed, 힐러리, 이런 그 키워드를 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반면에 힐러리 클린턴은 힐러리, criminal 혹은 justice, president, polling, 이런 핵심 키워드를 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 빈도 분석 및 키워드 분석 예시는 왼쪽에 서울 관광객들의 관심 키워드 비율을 키워드 분석해서 워드 크라우드 형태로 나타낸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은 가장 많이 언급한 키워드는 서울, 호텔, 관광, 관광객, 2014 등과 같은 키워드를 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예제는 경기도 민원 발생 키워드 비율을 나타내는 워드 크라우드 도표가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된 주요 키워드는 자동차, 버스, 생활분편, 민원 처리 결과 등 교통과 관련된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SPSS 스태티스틱, 즉 코리아 플러스 스태티스틱으로 이와 같은 빈도 분석을 수행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 실습에 사용될 데이터는 코리아 플러스가 설치되면 샘플 파일로 같이 제공되는 파일로 코리아 플러스 설치 경로 안에 헌법.sav이라는 파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헌법.sav이라는 파일은 대한민국의 헌법에 총 10장의 130조로 구성되어 있는 내용을 데이터 파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을 비롯해서 총각,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 정부, 대통령, 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계, 헌법 개정 등의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부 장은 여러 개의 조로 구성되어 있어서 총 130개 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헌법 데이터를 코리아 플러스 스태티스틱으로 빈도 분석을 수행하려면 코리아 플러스 텍스트 어널리틱 빈도 분석이라는 대화 상자를 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빈도 분석 대화 상자가 열리는데요. 이 빈도 분석 대화 상자에서는 크게 빈도 분석과 키워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빈도 분석은 텀 프리퀀시를 이용해서 단순히 출현 빈도, 단어의 출현 빈도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고, 키워드 분석은 TF, IDF를 이용해서 핵심어에 대한 분석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어의 절대적인 빈도보다는 상대적인 빈도를 기반으로 해서 핵심어가 될 내용을 주로 분석하는 내용이 되겠고, 이 분석 결과를 시각화하는 방법은 막대 그래프와 워드 클라우드 두 가지 방식으로 분석 결과를 시각화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에 보인 거는 빈도 분석 결과를 나타내는데요. 왼쪽에 빈도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 헌법 130조 조항에 가장 많이 출연하는 단어는 이제 법률이라는 단어입니다. 법률이라는 단어로 117번, 다음이 대통령 83번, 국회가 79번, 국가가 68번, 국민이 58번, 때가 52번 등의 순서대로 출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막대 그래프로 보게 되면 이쪽에 오른쪽 꼬리가 긴 형태의 막대 그래프 모양을 띠게 됩니다. 가장 많이 출연한 법률, 대통령, 국가, 국회, 국가, 국민 순으로 출연 빈도를 막대 그래프 형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워드 클라우드 형태로 표현하면 이와 같이 가장 많이 출연되는 법률, 대통령, 국가, 국회, 국민 등 출연 빈도가 높은 단어들은 좀 큰 글자로 표현을 하고 있고, 출연 빈도가 작은 단어들은 이렇게 조그만 글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130개 조에 주로 출연하는 단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결과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키워드 분석을 한 경우를 비교해 보면, 키워드 분석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TF, IDF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계산된 빈도는 정수값이 아닌 소수점 값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가중된 프리퀀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중요도를 감안해서 가중치를 부여한 프리퀀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경우에는 앞에서 단순히 빈도를 한 것과 크게 순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데이터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면 가장 많이 언급된 중요한 키워드는 법률, 대통령, 국회, 국가, 국민의 순서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키워드들을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표현할 수가 있고, 앞에서 보셨던 바와 같이 워드 클라우드 형태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에 가장 많이 출연되는 주요 키워드는 대통령, 국회, 법률, 국민, 때, 국가 이런 순서대로 나오는 것을 시각적으로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SPSS를 직접 수행을 시키면서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SS를 기동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SPSS는 28버전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리아 플러스 스태티스틱 텍스트 어널리틱은 버전 25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최신 기능을 탑재한 것은 28버전이기 때문에 28버전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8버전을 띄우게 되면 이와 같이 데이터 편집기가 열리고요. 여기에서 예제 데이터인 헌법 데이터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열기를 하시고 실제 경로는 SPSS 코리아 플러스가 설치되어 있는 경로입니다. 그래서 C에 프로그램 파일즈 폴더로 가시면 거기에 데이터 솔루션이 있고 데이터 솔루션에 코리아 플러스 스태티스틱이 있습니다. 여기에 스태티스틱을 들어가시고 28 폴더로 들어가시고 여기에 샘플즈라는 폴더에 들어가시면 여기 여러 가지 코리아 플러스 기능에 대한 폴더들이 나오고 이 중에 코리아 플러스를 선택하시면 여기에 또 세부적인 폴더들이 나옵니다. 이 중에 이제 TA를 들어가시면
두 가지 예제 파일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 이제 헌법이라는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법 파일을 열으시면 아까 보셨듯이 대한민국 헌법 130개 조항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첫 번째 조항서부터 130번째 조항인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헌법 개정안에 국회가 의결된 후 30일 이내에 이와 같이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텍스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코리아 플러스는 주 메뉴의 맨 우측에 있는 이 코리아 플러스라는 메뉴 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플러스를 선택하시고 여기에 텍스트 어널리틱을 선택하시고 빈도 분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대화 상자가 열리는데요. 이 빈도 분석, 즉 단어 빈도 분석이라는 대화 상자가 열리고 여기에 문장을 식별할 수 있는 조항을 식별자로 선택을 하시고 내용 변수를 목표 변수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분석 방법은 빈도 분석과 키워드 분석을 사용하는 것이고 시각화 디폴트 방법은 막대 그래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실행 중 begin 프로그램이라는 메뉴가 뜨면서 실제 분석이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SPSS 아웃풋 창에 이와 같이 빈도 분석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빈도를 가지는 순서에서 밑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법률이 117번, 대통령이 83번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게 되고 익스플로러 창으로 넘어가시면 보통 저는 이제 크롬을 사용했는데요. 크롬의 창에 이와 같이 막대 그래프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실제 이제 해당되는 막대 버튼을 선택하게 되면 상단에 이렇게 빈도가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이 117번 이렇게 대통령이 83번 이렇게 출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새로운 데이터 창이 하나 열리는데요. 이와 같은 새로운 데이터 창에는 이와 같이 막대 결과 자체를 데이터 파일로 이렇게 쭉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져서 추가적인 분석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일단은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지 않고 닫도록 하고, 자, 두 번째는 좀 전에 우리가 수행했던 그 텍스트 분석에서 빈도 분석에서 즉 워드 크라우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화 방법을 워드 크라우드로 이렇게 바꾸시고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단 주의할 사항은 지금 데이터 파일이 새로 생성되는 임시 데이터 파일은 삭제하고 수행을 하셔야지 결과가 제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까 보셨던 바와 같은 워드 크라우드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텍스트 분석이 아닌 키워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리아 플러스 화면에 가셔서 텍스트 어널리틱 빈도 분석을 수행하고 빈도 분석이 아닌 키워드 분석을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막대 그래프로 하게 되면 키워드 분석에 대한 막대 그래프 결과가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실제 막대 그래프가 나오는데 실제 프리퀀시가 아까처럼 정수가 아니고 이렇게 가중된 점수로 TF, IDF 방식의 빈도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법률이 473.05 이렇게 소점 이하 자릿수까지 빈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요 키워드가 분석이 됐고, 또한 이것을 이제 워드 크라우드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실제 SPSS로 돌아가서 실제 텍스트 어널리틱 빈도 분석을 수행하게 되고 키워드 분석을 선택하고 워드 크라우드를 선택하고 실행을 하면
TF, IDF 기반의 워드 크라우드 결과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빈도 분석 및 키워드 분석에 대한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살펴볼 내용은 연관성 분석 이론 및 실습입니다. 연관성 분석은 아프리오리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분석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연관성 분석은 분석 대상 내에 존재하는 항목 간의 연관 규칙을 발견하는 방법입니다. 이 연관성 분석은 장바구니 분석 혹은 쇼핑카트 분석이라고도 부릅니다.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등의 일련의 거래나 사건들 간의 연관성에 대한 규칙을 산출하는 그러한 분석이 되겠습니다. 연관성 분석은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탐색해서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가 높은 규칙을 찾아내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항목의 수가 증가할수록 계산에 소요되는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빈번히 발생하는 집합만을 고려하여 연관규칙을 생성하는 이 아프리오리 알고리즘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X 품목을 구매하는 고객들은 Y 품목을 역시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을 때 이 X 품목을 구매하는 고객들을 조건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Y 품목 역시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를 결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X를 사면 Y도 많이 사더라라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규칙들을 찾을 때 중요한 법칙은 빈도가 높은 항목 집단의 모든 부분 집합의 빈도가 높다는 점입니다. 연관 규칙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사용되는 서포트, 즉 지지도, 컨피던스, 신뢰도, 향상도 및 리프트를 주로 사용합니다. 지지도는 조건절이 일어날 확률이 됩니다. 그래서 X 품목을 구매하는 고객이 전체 고객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바로 지지도가 되겠죠. 그래서 모든 고객이 다 X 품목을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체의 몇 %, 즉 고객이 X 품목을 사느냐, 이것이 바로 지지가 되고, 지지도가 만약에 10이다라는 뜻은 전체 고객의 10%가 X 품목을 구매한다라는 것입니다. 신뢰도라는 것은 조건절 하에 결과절이 일어날 조건부 확률이 됩니다. 그래서 X 품목을 사는 모든 고객이 모두 Y 품목을 사지는 않기 때문에 가령 X 품목을 구매하는 고객의 90%가 Y 품목을 구매한다라고 했을 때 신뢰도는 90%, 즉 0.9가 됩니다. 자, 코리아 플러스 스태티스틱에서 이와 같은 연관성 분석을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관성 분석에 적용될 예제 데이터는 앞전에 빈도 분석에 사용했던 헌법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연관성 분석 대화 상자는 코리아 플러스 텍스트 어널리틱의 연관성 분석을 메뉴를 통해서 열어보시면 이와 같이 연관성 분석 대화 상자가 열리게 됩니다. 이 연관성 대화 상자 변수에서는 목표 변수를 지정하고 최소 지지도와 최소 신뢰도를 지정합니다. 최소 지지도는 디폴트로 0.1, 즉 10%로 되어 있고 최소 신뢰도는 0.6, 즉 6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도와 신뢰도가 너무 낮으면 너무 많은 규칙들이 뽑히게 되고 지지도와 신뢰도가 너무 높으면 보다 적은 규칙이 뽑히게 됩니다. 적정한 수의 최소 지지도와 신뢰도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최소 지지도를 0.07로 지정하고 최소 신뢰도는 디폴트로 0.6으로 그대로 놓고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면 SPSS는 SNA 차트를 출력시켜 주게 되는데요. 이 SNA 차트는 연관성이 높은 항목들을 키워드들 간에 이렇게 선으로서 연결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이 항목을 클릭하게 되면, 예를 들어 국무라는 항목을 클릭하게 되면 이 국무와 연결되어 있는 항목들만
보이고 나머지 항목들은 페이드 아웃돼서 보입니다. 국무와 관련성이 높은 단어는 대통령, 총리, 대통령과 총리 등의 단어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국무라는 단어가 나타났을 때 총리라는 단어가 같이 있을 확률이 0.923이라는 얘기죠. 또한 국무라는 단어가 나타났을 때 대통령이란 단어도 같이 나올 확률이 0.923, 즉 92.3%라는 뜻이죠. 그래서 국무와 대통령, 국무와 총리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어들이라는 것을 연관성 분석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내용을 SPSS 스태티스틱, 코리아 플러스 스태티스틱으로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SPSS 데이터 파일, 헌법 데이터가 불러지고 여기에서 코리아 플러스 텍스트 어널리틱 연관성 분석을 선택하시면 연관성 분석 대화 상자가 열리게 됩니다. 자, 여기에 목표 변수를 선택하시고 내용이죠. 디폴트 최소 지지도는 0.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지지도를 0.07로 다소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0.07이라고 입력하시고 최소 신뢰도는 그대로 0.6을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 분석이 수행되고 이렇게 아웃풋 창에 연관 규칙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직무는 전항이라고 그러고 이쪽에는 후항이라고 그럽니다. 직무라는 단어가 조건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직무라는 단어가 있을 때 법률이라는 단어도 같이 있을 확률이 91.7%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범위라는 단어가 있을 때 다음에 법률이라는 단어가 올 가능성은 100%, 즉 1이라는 얘기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크롬 브라우저에 가면 이와 같이 연관 규칙을 시각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단어를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그것과 관련성 있는 단어만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유라는 단어를 클릭했을 때 관련성이 높은 단어는 이제 국민이라는 단어가 되겠죠. 그리고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총리라는 단어를 연결했을 때 대통령, 국무 이렇게 관련성이 높은 단어들이 연관돼서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연관성 분석에 대한 시연을 마쳤고요. 다음은 정의사전 사용법입니다. 코리아 플러스 스태티스틱 텍스트 어널리틱에 들어가 있는 사전은 크게 기본 사전이 들어가 있고 이 외에 사용자가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두 종류의 사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용자 정의 사전과 불용어 정의 사전입니다. 사용자 정의 사전은 기존에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사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단어가 포함된 문장을 분석할 경우에 잘못 분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역할이고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띄어쓰기를 정확히 잘 지키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자유여행을 입력했을 때 분석 결과는 자유라는 단어와 여행이라는 단어를 분리해서 분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본 사전에 자유여행이라는 복합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점이겠죠. 이 경우에 사용자 정의 사전에 자유여행이라는 단어를 등록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불용어 사전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텍스트 분석을 할 경우에 원하지 않는 단어들이 중요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빈도 분석이나 키워드 분석에 사용하지 않을 또 혹은 연관 분석에 사용하지 않을 단어를 불용어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불용어로 등록시켜 놓게 되면
이 불용어 단어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자, 정의사전을 코리아 플러스 스태티스틱 텍스트 어널리틱 메뉴에 들어가면 이렇게 정의사전 메인 화면이 있고 여기에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 정의 단어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원하는 사전을 선택하시고 사용자 정의나 불용어 처리 사전을 선택하신 다음에 특정한 단어를 이렇게 검색을 하거나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여행을 검색하면 지금 현재 아무것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유여행을 추가로 등록하게 됩니다. 자유여행을 이렇게 추가로 등록하게 되면 등록이 됐습니다 라고 표시가 되고 또한 불필요한 단어는 선택을 해서 이렇게 삭제도 가능하게 됩니다. 삭제를 했을 경우에는 삭제됐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또한 이 사용자 정의 사전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텍스트 파일로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또 외부에 텍스트 파일로 되어 있는 사전을 이렇게 읽어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파일 추가 버튼을 누르고 추가할 외부에 있는 사용자 정의 사전을 읽어오게 됩니다. 자, 읽어오는 화면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읽혀진 사전들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한 줄의 형태로 이렇게 번호와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파일들을 열어서 클릭을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사용자 정의를 이렇게 내보내기 기능을 통해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적절한 경로에 파일 이름을 추가하게 되면 이와 같이 사용자 목록 자체로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 코리아 플러스 스태티스틱 텍스트 어널리틱에서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여기 코리아 플러스 메뉴에 보시면 텍스트 어널리틱과 여기 정의사전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여기 정의사전 등록이라는 메뉴를 클릭하시고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정의사전 등록이 나오고 여기에서 이렇게 사용자 정의사전 혹은 불용어 정의사전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사용자 정의사전에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단어들이 나타나고 이들을 검색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유여행이라는 단어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자유여행을 검색해 보면 실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고 이렇게 단어를 추가를 시키게 되면 등록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실제 단어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여행 검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자유여행이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불필요한 단어는 이렇게 선택을 하고 삭제 버튼을 클릭하셔서 단어들을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이 사용자 정의 사전을 이렇게 내보내기 버튼을 통해서 외부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특정한 위치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탕화면에 사용자 정의 사전이라고 입력하면 확장자가 txt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시면 사전이 저장됐고 실제 텍스트 파일을 열어보시면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사용자 단어들이 이렇게 쭉 정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필요해서는 외부에 있는 파일을 통해서 데이터 파일을 이렇게 사용자 정의 사전에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단 이 파일은 UTF 파일 형태로 인코딩 되어 있어야만 되는 것을 워닝으로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사전을 살펴봤고요. 다음에 살펴볼 내용은 텍스트 벡터 클러스터링 이론 및 실습입니다. 먼저 워드 임베딩을 살펴볼 텐데요. 이 워드 임베딩은 텍스트를 구성하는 단어들을 수치화하는 방법의 일종으로
n차원 벡터로 매핑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벡터 값들을 통해서 표현한 것은 수학적으로 연산이 불가능한 텍스트 값들에 대해서 수학적 연산이 가능하도록 하며 텍스트 데이터를 다양한 방향으로 분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워드 임베딩을 활용을 통해서 뉴스나 토픽 데이터, SNS 데이터, 다양한 추천 데이터, VOC 데이터 등의 텍스트 데이터를 분류하는 데 사용되며 그 외에 문장의 의미 추측 및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코리아 플러스 스태티스틱에서는 워드 투 백 클러스터와 센텐스 투 백 클러스터 등의 두 가지 워드 임베딩 분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워드 투 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어 처리 분야, 즉 NLP 분야에서 컴퓨터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여 분석하고 이해하는 일련의 기술 집합들을 NLP라고 합니다. 근데 과거의 NLP는 컴퓨터에게 어떤 단어를 유니코드의 형태로 변환하고 원핫 인코딩 방식 등을 사용해서 단어를 수치화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단어의 유무는 표현이 되지만 단어의 개념을 표현하고 다루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 워드2백은 구글에서 개발한 워드 임베딩을 위한 방법론입니다. 이 방법론은 과거의 NLP 분석 방향에 있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워드2백은 기본적으로 언어학의 디스트리뷰션 하이퍼시스라는 가정에 입각하여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비슷한 분포를 가진 단어들은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워드2백은 문장 속에서 단어의 분포를 학습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단어에 대한 벡터를 생성합니다. 분포를 기반으로 생성된 벡터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되던 원핫 인코딩 방식보다 더욱더 효과적으로 텍스트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워드2백은 활용해서 단어를 벡터화시킨 모습을 나타내는 예시입니다. 아래 예제에서 보시면 킹과 퀸의 차이는 즉 맨과 우먼의 차이 정도만큼의 분포와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의미를 가진 벡터의 값은 연산을 통해서 단어의 유사도나 차이 등을 측정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수학적, 통계적 연산을 통해서 텍스트 분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퀸과 킹, 킹과 퀸, 남자와 여자 이런 개념에서 킹에서 남자를 빼고 여기에 여자를 더하면 퀸이라는 단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연산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 워드2백에는 문장을 학습시키기 위한 네트워크 모델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시보우 모델이고 또 다른 모델은 스키그램 모델입니다. 우선 시보우, 즉 Continuous Bag of Word라는 모델을 살펴보면 전체 문장을 통해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를 추론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남은 국물에 000을 말아서 먹었다라는 문장이 있다고 가정해 보면 우리는 이와 같은 문장에서 00 부분이 바로 밥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수많은 단어들의 연결을 학습을 통해서 중간에 단어가 빠졌다 하더라도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지능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컴퓨터의 뉴럴 네트워크, 즉 네트워크 모델을 기반으로 즉 여러 단어 중간에 있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되는지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습을 통해서 실제 중간에 빠진 단어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신경망 모델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모델은 스키그램이라는 모델인데 이 스키그램은 시보와 반대 방향으로 하나의 단어가 주어지고 이 단어를 기반으로 맥락을 유추하는 그러한 모델입니다. 앞에 예를 들었던 밥이라는 단어가 주어지면 밥을 말아먹다, 밥을 짓다 등 다양한 단어로 유추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단어를 통해서 가까이 있는 단어의 관련도를 찾게 되는데 관련도가 높고 멀리 있는 단어일수록 관련이 낮다라는 이론을 기반으로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단어 주위의 윈도우, 즉 학습할 윈도우의 개수를 크기만큼을 샘플링해서 진행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보 방식이 스키그램 방식보다 일반적으로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플러스의 워드2백 클러스터의 알고리즘에는 두 알고리즘 중에서 스키그램 방식의 채택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단어를 벡터로 처리한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것은 바로 군집화입니다. 그래서 군집화는 주어진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해서 데이터의 집단, 즉 군집으로 정의를 하고 데이터 집단의 중심점을 찾는 이 데이터 마이닝의 한 방법인데 비슷한 특성을 가진 개체들을 같은 군집에 속하도록 하고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개체들은 다른 군집에 포함되도록 하는 그런 분석 방법입니다. 군집화는 데이터 크기에 따라서 계층적 군집화와 비계층적 군집화로 나뉘는데 계층적 군집화는 개별 개체들의 거리를 계산해서 이 거리를 기반으로 가까이에 있는 개체들을 묶어나가기 위한 방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묶어나가는 방법이 나무 모양의 계층 구조를 형성해 나가는 방법이다라고 해서 이 방법을 계층적 군집화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한 군집화하는 방법으로서는 최단 연결법, 최장 연결법, 평균 연결법 등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비계층적 군집화는 군집의 숫자를 미리 정해서 설정된 군집의 중심에 가까운 개체들을 하나씩 포함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군집을 만들어가는 방법인데요. 개체 수가 많을 때는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이 비계층적 군집화의 방법에는 K-means 방법, K-mandroid 방법, GMM 방법, DB-scan 방법 등이 있습니다. 코리아 플러스 워드2백 클러스터에는 워드2백을 통해서 벡터화된 단어들을 비계층 군집화의 대표적인 방법인 K-min 군집화 방법을 통해서 분석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K-평균 군집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와 같이 두 가지 차원의, 즉 X축과 Y축 차원의 이 개체들의 좌표가 그려져 있다라고 했을 때 이와 같은 두 가지 특징을 기반으로 이 집단을 5개의 집단으로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K가 5인 경우죠. 이 경우에 최초의 군집 중심을 랜덤하게 설정합니다. 그래서 화면의 노란색이 바로 5개 군집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개별 개체로부터 이 중심점에 이르는 거리들을 계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리가 가장 짧은 쪽에 배속을 시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왼쪽 상단에 있는 이 점에 가까운 이 한 덩어리 군집이 생기는 거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또 이 가운데 있는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두 번째 군집, 이쪽에 있는 세 번째 덩어리, 이렇게 네 번째 덩어리, 이렇게 다섯 번째 덩어리가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군집이 형성이 되면 이 덩어리가 되는 군집의 중심점이 최초의 중심점에서 중심을 다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군집의 중심에서 이렇게 중심이 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 군집이 재산출한 다음에 다시 중심으로부터 개별 거리를 또 구해서 배속 작업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을 시키다 보면 처음에는 군집의 중심의 이동이 비교적 많이 이동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중심점의 이동이 점점 잦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재군집하는 것을 마치고 그때까지의 결과를 가지고 군집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5개 군집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로 형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K평균 군집화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분석자가 이 K평균, 즉 K개 집단의 수인 K를 결정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직관적으로 이 K를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 K를 결정을 쉽게 해주기 위해서 코리아 플러스 스태티스틱 워드 투 백 클러스터에는 실루엣 계수라는 것을 적용해서 K의 값을 자동적으로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실루엣 계수라는 것을 살펴볼 텐데요. 이 실루엣 계수는 일종의 응집성을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진 군집일수록 실루엣 계수가 큰 숫자가 되도록 측정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 워투백에는 군집의 개수가 작은 경우 K의 군집을 2에서 3, 4, 5 이렇게 늘려가면서 이 실루엣 개수 자체가 가장 커지는 그 시점에서의 K값을 결정하게 됩니다. 워투백 클러스터의 K값을 증가시키면서 실루엣 개수들을 쭉 계산하고 그 평균적인 값인 실루엣 스코어를 구해서 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K값을 결정하도록 되는 겁니다. 실루엣 개수를 계산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번째 개체가 속한 군집의 다른 개체들의 평균 거리를 AI라고 하고 i번째 개체와 i번째 개체에 가장 가까운 군집에 속한 개체들 간의 평균 거리를 BI라고 하면 이 BI와 AI의 차이들 이 중에서 이 차이가 둘 중에 가장 큰 값으로 나눠서 이 i번째의 실루엣 개수로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루엣 개수가 1에 가깝다는 얘기는 군집이 최적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실루엣 개수가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비교 대상의 군집이 더 올리는 데이터, 즉 군집이 잘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워투백을 통해서 얻어진 단어의 벡터값을 이 고차원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워투백은 80차원 혹은 100차원의 좌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워투백의 80차원, 100차원의 벡터를 보다 적은 저차원으로 축소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이때 사용되는 방법이 바로 TSNA 방법입니다. 그래서 TSNA 방법은 일종의 확률적 네이버 임베딩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드2백의 결과를 n개의 객체가 p차원, 즉 보통 80차원이나 100차원의 좌표로 나타나는데 이것을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최대 차원은 3차원이겠죠. 그래서 p차원 공간상에 표시되는 n개의 점들을 인간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2차원으로 차원 축소를 한 다음에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워드 클러스터링 차트는 이렇게 각각의 군집을 색상으로 표현해 주고 있고 이 색상의 군집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2차원으로 축소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군집별 워드 크라우드 아웃풋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이 워드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나온 군집의 각각의 군집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상위 50개의 단어를 워드 크라우드 형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인된 4가지 군집에서 즉 첫 번째 군집에는 주로 키워드가 양성, 추구, 행복, 시장, 가치 등의 정보고 두 번째 군집에서는 가장 핵심되는 키워드는 대통령, 세 번째 군집에서는 국회, 네 번째 군집에서는 법률이 주요한 키워드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SPSS 코리아 플러스 스태티스틱에서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이 워드2백 클러스터 방법을 시연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헌법 데이터를 사용할 것이고 코리아 플러스 텍스트 어널리틱 텍스트2백 워드2백 클러스터 메뉴를 선택하면 이렇게 워드2백 클러스터 대화 상자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 식별자의 조항, 목표 변수의 내용을 집어넣게 되고 K 값은 입력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2와 10 사이의 값을 자동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K는 물론 K-means 클러스터의 K개 집단을 나타내는 수치가 되겠죠. 자, 지금은 자동으로 해서 입력하지 않고 수행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군집이 형성이 되고 해당되는 단어들이 어떤 군집에 속하는지 0번 군집에서 1번 군집 이렇게 해서 군집들이 쭉 나오고 해당되는 단어가 해당되는 군집에서 얼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 중요도가 옆에 같이 출력이 됩니다. 자, 이것은 최종적으로 지금 이 130개 헌법의 조항을 워드2백 클러스터를 통해서 살펴봤더니 4개의 군집으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4개의 군집이 형성되는 것을 또 2차원 그래프로 표현을 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군집별 특징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돼서 4가지 군집은 국회, 대통령, 행복, 법률 등의 주요 키워드를 갖는 집단으로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K 값을 이 수동으로 이렇게 입력을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 K 값을 6으로 지정하면 6개의 군집이 생긴 그 결과값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즉 849개 단어들이 이렇게 집단이 6개 집단으로 분류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번째 단어들의 중요도 대한민국, 민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아웃풋을 보시면 이렇게 6가지 군집이 클러스터링 되어 있는 차트를 2차원 평면으로 보여주는 그래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생성된 6개 군집의 중심 키워드들이 뭔지를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를 통해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군집은 성장과 관련된 헌법 조항이고 두 번째는 법률과 관련된 헌법 조항, 세 번째는 대통령, 네 번째는 상당, 증거, 유일,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국회, 여섯 번째는 정당, 선거와 관련된 주요 키워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SPSS를 통해서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헌법이라는 데이터, 예제 데이터를 부르고 코리아 플러스 텍스트 어널리틱, 텍스트 투 벡터, 워드 투 백 클러스터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 식별자의 조항을 넣고 내용의 목표 변수로 선택하게 됩니다. 자, K 값은 지정하지 않고 그대로 디폴트 자동으로 설정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을 딱 누르시면 실제 워드2백이 수행이 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K-mean 클러스터링이 진행이 되고 그 결과를 TSNA를 통해서 2차 평면상의 좌표로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군집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들이 제로 클러스터 0에서부터 시작되는 점을 유의하시고 0번 클러스터에 있는 단어들, 그 다음에 1번 클러스터의 단어들, 그 다음에 2번 클러스터의 단어들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쭉 3번 클러스터의 단어들을 이렇게 출력을 하고 이건 역시 SPS의 데이터 파일로 이렇게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죠. 자, 그래서 전체
지금 849개 명사 단어들에 대해서 4가지 집단으로 분리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또한 실제 이와 같이 워드 클러스터 결과가 나오게 되고, 이 점들은 849개 단어들인데 이 특정한 점을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그 단어가 나오고 그 단어에 대한 좌표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집단, 국회, 때, 이 수정, 이쪽에 해당되는 단어들을 묶이는 것은 수정, 환부, 부검, 부결, 개시, 이와 같은 단어들이 유사한 단어로 묶인 거고, 다른 쪽 부분은 국가, 국회, 개발, 이용, 이와 같은 단어들이 묶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군집별로 이렇게 첫 번째 집단에는 이제 주요 키워드가 국회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집단은 이렇게 많은 단어들이 중심 키워드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집단에는 주로 대통령, 국무, 기타, 대통령이 가장 중심되는 키워드로 나오고, 네 번째 집단은 법률, 헌법, 이와 같은 형태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코리아 플러스 스태티스틱 텍스트 어널리틱의 대화 상자에 가서 집단을 한번 6개로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어널리틱, 텍스트백, 워드투백 클러스터를 선택하시고 K 값을 이렇게 6으로 지정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 실제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되고, 그 결과가 바로 이렇게 아웃풋으로 보면 이제 6개 집단으로 묶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각 집단의 중심 키워드를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워드2백 클러스터에 대한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sentence to back입니다. 이 sentence to back은 word to back의 word embedding 개념을 단어에서 문장으로 확장한 개념입니다. 이 word to back의 학습 과정에서 id 값을 추가하여 벡터 연산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id 값은 문장 혹은 문단 혹은 문서 단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Sentence to Back 모델에는 PVDM과 PVDBOW 등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PVDM은 문장에서 단어들을 W라고 하고 문장과 매핑이 되는 패러그래프 아이디를 D라고 합니다. 아래의 그림과 같이 네트워크 모델을 사용해서 W와 D를 학습을 하고 이를 통해서 다음에 나타날 W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패러그래프 아이디에 현재 문맥에서 빠진 것이나 단락에서 주제를 기억해야 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PVDM은 분산 메모리 기법이라고도 불리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PVDBOW는 아래에 있는 그림과 같이 패러그래프 아이디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를 학습을 통해서 패러그래프 아이디에 어떤 단어가 오는지를 예측하게 됩니다. PVDM이 PVDBOW보다 전반적으로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코리아 플러스 센텐스 투 백에는 PVDM 방식을 채택하여 문장 단위 분석과 문서 단위 분석을 하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토핑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핑 모델이란 문서 집합의 추상적인 주제를 발견하기 위해서 통계적 모델링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텍스트 본문에 숨겨진 의미 구조를 발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일종의 텍스트 마이닝 기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특정 주제에 관한 문헌에서 그 주제에 관한 단어가 다른 단어들에 비해 더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개에 대한 문서에서는 개, 뼈다귀와 같은 단어가 더 자주 등장하고 고양이에 대한 문서에는 고양이, 야옹이 등이 더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뭐뭐지다와 같은 단어는 양적 모드에서 같은 정도로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께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은 대개 유사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 이를 잠재적인 주제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개와 뼈다귀를 하나로 주제로 묶고 고양이와 야옹이를 또 다른 주제로 묶는 모형을 구상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토픽 모델의 개략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문헌 내에 어떤 주제가 들어있고 주제 간의 비중이 어떤지는 문헌 집합 내의 단어 통계를 수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토픽 모델은 확률적 토픽 모델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는 광범위한 텍스트 본문의 잠재적 의미 구조를 발견하기 위한 통계적 알고리즘을 가리키는 의미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토픽 모델링의 방법 중에 하나인 LDA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어 처리의 잠재 디클레어 할당이라는 LDA는 주어진 문서에 대해서 각 문서에 어떤 주제가 존재하는지를 표현해주는 확률적 토픽 모델링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미리 알고 있는 주제별 단어 수의 분포를 바탕으로 주어진 문서에서 발견한 단어의 분포를 분석함으로써 해당 문서가 어떤 주제들을 함께 다루고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LDA는 몇 가지 가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단어의 교환성입니다. 이는 단어 주머니, 즉 bag of word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하는데요. 단어들의 순서는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단어들의 유무만을 중요하다라는 가정입니다. 예를 들어 apple is red와 red is apple 간에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단어의 순서를 무시할 경우 문헌은 단순히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의 빈도수만을 가지고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가정을 기반으로 단어와 문서들의 교환성을 포함하는 혼합 모형을 제시한 것이 바로 LDA입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것은 LDA 예시입니다. 하단에 있는 이런 문장을 바탕으로 LDA 모델링을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뉴, 필름, 쇼, 뮤직, 무브 등은 아트라는 집단으로 묶이고 밀리언, 텍스, 프로그램, 버짓이라는 집단으로 묶이게 되고 children, woman, people, child, years 이와 같은 것은 children이라는 단어로 묶이게 되고 school, student, school, education은 education이라는 단어로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토픽들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SPSS 상에, 즉 코리아 플러스 스태티스틱 상에 구현된 Sentence to Back 클러스터를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실습에 사용됐던 데이터는 한국의 100대 관광 명소를 설명해 놓은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100가지 관광 명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컨텐츠 변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리아 플러스 텍스트 어널리틱, 텍스트 투 백, 센텐스 투 백 클러스터를 선택하면 센텐스 투 백 대화 상자가 열리고 이 대화 상자에서 식별자와 목표 변수 목록을 지정하게 됩니다. 또한 이 K 값을 지정하게 되는데요. K 값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면 즉 자동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 거고 K 집단만큼의 즉 센텐스 집합이 군집이 형성되게 됩니다. 자, 자동으로 해서 수행을 해보면 자, 이와 같이 3개의 군집이 센텐스 군집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집단에는 군집에는 사찰, 성, 뜻, 성, 운, 산, 남쪽, 보전 등의 주요 토픽에 관한 센텐스들이 묶여진 것이고 두 번째 집단에는 총 251개의 센텐스가 묶였는데 주로 토픽의 키워드는 산, 시대, 섬, 국내, 조선, 화산, 모습 등입니다. 세 번째 집단은 38개의 센텐스가 묶여졌는데 허브, 체험, 문화, 마을, 예술,
전통, 환경 등이죠. 자, 이렇게 해서 개별적인 다큐먼트가 어떤 군집에 속했는지 또 얼마만큼 그 군집 내에서 중요성을 띠고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수치가 같이 출력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군집화 결과표를 도출해 주는데요. 역시 앞에 워드2백 클러스터와 마찬가지로 차원을 축소해서 2차 차원에서 보다 보기 좋게 인식하도록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집단으로 되어 있는 것이 2차 평면상에 이렇게 나타나지게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파이 차트를 제공해서 실제 세 개의 집단이 어느 정도 센텐스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나타내 주고 있고, 해당되는 파일을 클릭하게 되면 그 파이에 대한 주로 토픽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310개 센텐스가 묶인 부분은 주로 사찰, 성, 뜻, 선운, 산, 남쪽 보존 등과 같은 그러한 주제고, 구체적인 관광지로는 담양 중록원, 강릉 경포대, 남산 N타워 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집단은 주요 토픽은 산, 시대, 섬, 국내, 조선, 화산, 모습 등이고, 실제 묶여진 그 관광지는 대관령, 합천해인사, 섭지코지 등과 같은 관광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집단은 허브, 체험, 문화, 마을, 예술, 전통, 환경 등이 주요 토픽이고, 실제 묶여진 관광지로는 장생포, 고래문화 특구, 계족산 황토길, 서천 국립생태원 등과 같은 관광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K값을 이렇게 6으로 입력하여 6개 군집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Sentence to Back 클러스터에서 K값을 6으로 지정하면 최종적으로 6개 군집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개별 군집의 중심 토픽이 어떤 것들인지를 역시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군집화 결과도 이렇게 이와 같이 산점도로 6개 군집, 센텐스 군집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개별 군집들의 특징들을 이렇게 파이 차트를 통해서 전체 비율을 확인해 주고, 해당되는 군집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오른쪽에 이와 같이 주된 토픽, 토픽이 무엇이고 실제 구체적인 관광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집단 신라 보전 후 나라암에는 강천산, 서울 5대 고궁, 전주 한옥마을 등이 포함이 되어 있고, 세 번째 군집에는 마을, 나라, 해수욕장, 우리시장, 무덤, 성으로 창녕, 우포늪, 양평 두물머리, 수원 화성 및 화성 행궁 등이 실제 묶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군집은 산 하나, 창건 군락, 이름 신라 모습이고, 실제 태백산, 부안 변산반도, 여주 함일향이 묶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문화체험, 전통, 프랑스, 예술, 허브, 마을 등의 주요 토픽이고, 용인 에버랜드, 계족산 황토길, 동대문 광장시장 등이 묶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축제, 커피, 문화, 강릉, 허브, 체험, 상품 등이 주요 키워드고, 포천 허브 아일랜드, 강릉 커피거리, 즉 요거는 포천 아일랜드에 대한 설명 센텐스가 2가지 이상이기 때문에 각각의 센텐스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또한 이 분석 단위를 문서 단위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을 클릭하시고 이렇게 문장 단위가 디폴트인데 문서 단위로 바꾸게 되면 실제 한국의 100개 문서에 대한 군집을 형성하게 되고, 자동적으로 지금 2개 군집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산점도를 통해서 바다, 산, 바다, 마을, 산, 바다, 바위, 이름, 하나, 공원 등의 군집과 율곡, 프랑스, 다양, 재현, 화성, 국내, 명동 등의 군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파이 차트를 통해서 즉 100개 관광지가 62개는 마을, 산, 바다, 바위, 이름, 하나, 공원 등으로 묶이고 나머지 또 38개 관광지는 율곡, 프랑스, 다양, 재현, 화성, 국내, 명동 등으로 묶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SPSS 스태티스틱, 코리아 플러스 스태티스틱, 텍스트 애널리틱을 통해서 시연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데이터 파일을 한국 100대 관광지 한국 명소 100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르시면 자, 100대 관광지에 대한 이름들이 쭉 나와 있고 여기에는 도큐먼트라는 변수로 관광지가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컨텐츠라는 변수에 그 관광지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 5대 고궁, 600년 이상의 찬란한 역사를 자랑하는 고궁들의 관광 서울로 집약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쭉 되어 있는 이 텍스트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리아 플러스 텍스트 애널리시스, 텍스트 투 백의 센텐스 투 백 클러스터를 선택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에 식별이 될 수 있는 거는 도큐먼트라는 변수를 지정하시고 컨텐츠를 목표 목록에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K 값은 지정하지 않고 그냥 자동으로 하겠고, 이 옵션을 보시면은 현재는 문장 단위로 분석을 하는 것이 디폴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는 지금 100개지만 문장은 더 많은 문장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벡터의 학습을 할 때 이 차원은 벡터는 80이 디폴트고 문서는 기본이 100입니다. 자, 그래서 확인을 눌러보시면 자, 센텐스 투 백 그 알고리즘을 먼저 수행하고 거기서 나온 벡터 값을 기반으로 K-민 클러스터링을 수행을 하고 그거를 TSNA 차원 축소 방법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실제는 3가지 집단이 만들어져 있고 주요 토픽들이 여기 쭉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3가지 집단들을 2차원으로 차원 축소해서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특정한 점을 클릭을 하면 이 특정한 점에 대한 도큐먼트가 뭐라는 것이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클릭한 점은 통영 동피랑 마을이고 그 통영 동피랑 마을을 설명하는 것은 여기 그 모든 골목에 그림이 있고 하늘과 맞닿은 마을, 그곳에 그려진 그림은 마을을 동화나라로 만들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영 동피랑 마을과 설명이 비슷한 것을 근처에 있는 점들을 해보면 인사동이라고 나오죠. 인사동에 이곳은 100개의 화랑이 밀집되어 있고 한국화의 판화, 조각전, 다양한 전시회를 감상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센텐스들을 분석함으로써 같은 센텐스로 이렇게 집단화 시켜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센텐스는 마을, 공원, 면적, 지정, 바다, 국립, 길이고 두 번째 집단은 성, 북쪽, 서쪽, 남쪽, 때, 사이, 둘레 등 세 번째는 축제, 체험, 커피, 문화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단에 파이 차트가 나오는데 가장 많은 분포를 하는 첫 번째 집단을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성, 북쪽, 파란색이죠 여기 성북쪽 이렇게 돼 있어서 실제 관광지는 남산, 엔타워, 담양, 중록원, 강릉, 경포 등을 나타내고 있고 두 번째 집단의 토픽은 마을, 공원, 면적, 지정, 바다, 국립, 길이고 전주 한옥마을, 합천해인사, 섭지코지 등이 실제 묶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세 번째 집단은 축제, 체험, 커피, 문화 이런 것들로 실제 장생포, 고래, 문화특구, 남이섬, 용인 에버랜드 등이 묶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
군집의 수를 지정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코리아 플러스 텍스트 분석, 텍스트 백에 센텐스 백으로 가시고 여기에 K 값을 6으로 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자, 동일한 절차를 거쳐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텐스 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K-민 클러스터링에 돌려서 나온 결과들을 TSNA 차원 축소 방법에서 2차 평면으로 표현해주는 과정입니다. 6개의 집단에 대한 결과가 출력이 됐고 그 결과를 확인을 해보면 자, 이렇게 6개의 집단으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자, 이렇게 각 집단이 첫 번째는 이렇게 첫 번째 토픽 길, 조성, 풍경, 독일, 당시, 한옥, 생활 등의 토픽들이고 실제 관광지로서는 백두대간, 협곡열차, 담양중로원 등이 확인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이렇게 군집을 클릭하게 되면 토픽들이 나오고 실제 어떤 관광지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것이 관광지명과 센텐스로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다시 데이터로 돌아가서 자, 문장 단위로 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애널리틱, 텍스트, 센텐스 투 백에 가시고 자, 여기 K 값은 원래대로 자동으로 설정을 한 다음에 옵션에 가셔서 잠시만요. 여기는 삭제를 하고 자, 옵션에 가셔서 문장 단위가 아닌 문서 단위로 바꾼 다음에 계속을 누르시고 확인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는 센텐스 단위로 군집화를 한 것이고 이거는 이제 도큐먼트 단위, 즉 문서 단위로 클러스터링한 결과를 출력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개의 군집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크롬의 결과에서 보시면 이렇게 2가지 집단이 형성되어 있고 실제 파이 차트를 출력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들이 섬, 마을, 신라, 성, 무덤, 하나, 시대 등의 하나의 집단과 또 다른 집단은 문화, 커피, 프랑스, 전통, 건물, 체험, 환경 등의 집단으로 묶여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코리아 플러스 스태티스틱에 있는 텍스트 애널리시스에 대한 기능들을 설명을 드리고 시연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